자살의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우울이거든요. 이번에 동물로 한번 실험한 결과인데요. 콜티졸을 높이는 덱사메타존을 투여하면 이 동물에게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때 동시에 함께 투여하면 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 이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어떤 질환으로 사망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1위는 암, 2위 심장질환, 3위 폐렴, 4위 뇌혈관 질환, 5위가 고의적 자살, 그리고 6위가 당뇨병, 7위가 알츠하이머 병인데요. 이거를 연령대로 좀 끊어서 보면 자살의 원인을 좀 더, 그러니까 이 전체 사망 원인을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 다음에 40대에서 60대 가면은 이제 암인데 2위는 또 자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뇌 건강이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가 정말 이 사망 원인, 연령별 사망 원인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제 사망 원인, 그러니까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게 지금 2위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 자살이 더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살의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우울이거든요. 그 우울증이 보통 자살 시도로 이어지고 그 자살 시도가 이제 자살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그럼 이제 보통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될까? 연애 실패라고 써놨는데 이게 1위가 아니라 이게 순서상 맨 위에 쓴 겁니다. 제가 옆에 보시면 제가 오래전에 쓴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이 나오기까지 그 전에 이제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라는 수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만든 이유가 제가 원래 당뇨병 쪽 연구를 하던 사람인데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이 당뇨병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가 하고 찾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사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와, 이거는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이 자살로 인한 사망을 막지 못하면 이게 되게 심각한 우리 건강 문제가 되겠다, 우리나라 사회 문제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근데 마침 또 그때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이 신촌 지역에 있는 다리, 마포대교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살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당수가 신촌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와, 이거는 내가 수업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더 사실은 심각해서 이 책이 나오기 좀 전에 사실 우리 연세대학교의 공대 한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고 저한테 그 부모님이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이 병원에서 사실 이 혼수 상태로 한참 동안 있다가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 기증을 하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랬던 이유가 여자친구가 자기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자살을 시도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다. 정말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를 잘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좀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수업을 넘어서 이거를 빨리 책으로 내야겠다 하고 냈던 책이 너희가 사랑을 아느냐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이런 연애 실패 같은 경우 이제 자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정신건강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린 대로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그밖에 불안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정신질환이 이 자살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는 단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그런 심리적 고통, 스트레스라든가 상실, 가족의 불화라든가 또는 학대, 또는 그런 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이런 걸로 말미암아 정서적 무력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자살 시도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한 경우 이제 사회적 압박, 차별, 특히 이제 직장에서의 차별이라든가 이제 학교에서 왕따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자살의 원인이 또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힘들 때에도 어떤 희망이 있다면
사실 자살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데 어떤 절망감, 이런 상황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정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변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힘들다 그러면, 야,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일단 먼저 공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함께 이 얘기를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걸 들어주고, 그냥 지지만 해줘도 사실 많은 그런 정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를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옥시토신하고 또 자살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옥시토신 수준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우울증 환자들 중에서 자살 시도를 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이 게임 중에 사이버볼 패러다임이라 그래서 사이버볼 게임인데 온라인에서 자기의 아바타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는 게 어떤 게임이냐면 서로 공을 던져주는 거예요. 삼자가. 한 번 던지면 또 받고 또 그럼 난 던져주면 내가 또 던져주고 이렇게 공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나한테 공이 오지 않고 계속 나를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공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실제 이게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실제 왕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오히려 옥시토신이 살짝 올라가요. 옥시토신이 올라가서 그런 긴장 상황에서 옥시토신이 올라가서 내가 더 사회적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내 몸과 호르몬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는데 이런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거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갑자기 옥시토신이 훅 더 떨어져요. 그래서 어떨 때 이미 옥시토신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장난도 되게 크게 충격적으로 이분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는 그 옥시토신을 뇌 척수액에서 옥시토신이 주로 작용을 하는 게 뇌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뇌 척수액에서 이 옥시토신을 측정하고 이런 자살 시도자들 그래서 이 옥시토신과 자살 시도와 무슨 관계가 있나고 하고 봤더니 역상관 관계가 거의 45도로 이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R 밸류가 0.87 이러면 이제 뭐 거의 역상관 관계가 거의 1에 가깝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이 옥소신이 낮은 게 그런 높은 자살 위험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